파크월드에 오신 여러분, 오늘은 차트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솟는 그 질문, 왜 이렇게 끝없이 밀리기만 할까? 를 정면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분명 한동안은 반짝이는 기대감이 차트를 밀어올리는 듯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바닥이 자꾸 낮아지는 느낌, 보이지 않는 손이 연속으로 매도를 누르는 듯한 기시감이 우리를 괴롭혀왔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의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누가 이 물량을 던지는 걸까? 이 문제는 아직 누구도 단정적으로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다만 확인이 어렵다고 해서 생각을 멈출 수는 없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씩 꺼내 데이터와 구조, 심리를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덧붙여, 혹시 P를 이미 놓쳤다는 허탈감이 든다면 잠깐 숨을 고르세요. 인터링크 네트워크 인터링크 네트워크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사람 인증과 실사용 루프로 승부하는 설계는 어떤 면에서는 P보다 더 과감합니다. 광고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가능성을 넓히자는 뜻입니다. 우선 상장 직후에 들뜬 수요가 진정되면 가격이 되돌림을 겪는 건 어느 자산에서나 흔한 장면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매도 압력이 패닉이나 심리 위축만으로 설명되기에는 길고 집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산발적 매도만으로 이 정도의 하방 에너지가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선은 구조적 공급으로 향합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락업 해제 언락 스케줄입니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시간의 함수처럼 꾸준히 쏟아지는 물량이 가격대별 매수 대기 물량을 상시로 압박하는 상황, 이 그림이 현재의 궤적을 꽤 잘 대변합니다. 실제로 공개 일정표에 따르면 총 언락 예정 물량은 대략 수십억 단위에 달합니다. 가까운 12개월만 떼어놓고 봐도 억 단위의 토큰이 순차적으로 풀릴 예정이며 월로 환산하면 수천만 개에 이르는 수준이죠. 특정 연말에는 단일 구간만으로도 수억 개 규모가 대기 중이라는 추정이 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격을 우려한다는 차원을 넘어 시장 깊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시기에 가격을 구조적으로 누르는 하중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어팀 몫으로 책정된 대규모 리저브도 커뮤니티 유통 비율과 연동되어 점진 해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도는 명확합니다. 코어가 먼저 흔들지 못하도록 동기화를 걸고 시장과 발맞추어 열겠다는 안전장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커뮤니티가 풀리면 코어도 일정 비율로 함께 풀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언락의 1차 파도 위에 2차 잔물결이 따라붙는 구조로 익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언락 하나로 환원하는 건 성급합니다. 만약 원인이 그것뿐이라면 일정 기간이 지난 지금쯤 유통과 흡수 사이의 균형점이 찾아졌을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물 압박이 여전히 질식할 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가설이 등장합니다. 임직원 보상과 내부 약정 단가입니다. 상장 이전에는 외부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가 없고 현금화도 불가했으니까요. 그 구간에서 임금 또는 보상 일부가 토큰으로 지급되었다면 그 단가가 극단적으로 낮거나 상징 가격 내부 약정에 가까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월 5 0달러 급여 중 0달러를 토큰으로 받았고 내부 평가가 1토큰 0.01달러 수준이었다면 한 달에 10만 토큰이 발생합니다. 이 토큰이 시간이 흘러 실제 유동자산으로 전환되면 어떨까요? 소수라도 이런 구조가 누적되었다면 지금 시장 깊이가 감당하기 버거운 보이지 않는 매도 창구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계속 나온다는 체감은 바로 이런 낮은 약정과 기원의 물량이 상장 이후 비용, 생활자금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점진 현금화되는 그림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요소는 토큰을 현금 대신 외부 투자에 사용했을 가능성입니다. 통상 벤처 투자는 현금 달러 스테이블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토큰 그 자체가 투자 매개로 쓰인 사례들이 간간히 거론됩니다. 만약 특정 기업의 토큰으로 지분 투자를 했다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장부상 자산을 곧 운영비와 확장 비용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현금 흐름이 생명줄인 만큼 보유 토큰을 일정 주기로 매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매도는 언락 스케줄과 별개인 제3의 공급 경로로 작동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언락, 임직원 보상, 외부 투자 토큰 세 갈래의 수도관이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을지 모른다는 가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실사용 루프를 중시하는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초기의 토큰, 현금 전환 경로를 느슨하게 두지 않고 사람 인증, 보상, 사용처에 닫힌 고리를 만들며 천천히 개방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만약 파이의 하방을 힘들게 견디고 있다면 구조적 대비를 비교 관찰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 차원입니다. 여기서 베스팅 문제로 접어듭니다. 창업자 코어 물량에는 일반적으로 수년 단위 분할 해제가 적용됩니다. 시장 보호를 위한 안전핀이지요. 파이 역시 코어 몫이 커뮤니티 유통과 연동되어 한 번에 쏟아질 수 없도록 걸쇠가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급여 또는 보상에 얹힌 토큰에 동일한 베스팅이 있었느냐입니다. 이것은 법적 실무적 논쟁이 따릅니다. 임금은 본질적으로 현재 생계를 위한 현금성 보상이므로 수년 베스팅을 걸면 임금보다는 스톡옵션성 과보상에 가깝게 성격이 변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무제한 현금화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 단계적 언락이나 조건부 해제를 설계했을 개연성도 있지만 그 내부 합의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수량입니다. 공지된 3천만 개는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기타 보상 외부 계약, 오래된 약정 토큰이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른다는 서사가 시장을 지배하면 매도는 심리의 기울기에 맞춰 기계적으로 커집니다. 여기에 네 번째 축 심리가 얹힙니다. 시장은 언제나 데이터보다 이야기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것은 정확한 총유통량이 아니라 타임라인 피드에 흐르는 단편적 주장, 스크린샷 확증 편향적 캡처입니다. 보이지 않는 유통량에 대한 공포가 임계점을 넘으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도망가는 게 산다는 행동 규칙이 작동합니다. 특히 파이처럼 초기부터 수천만 규모의 사용자와 수천만 KYC 통과자를 가진 네트워크는 그 규모만으로도 어디가 코어 언락이고 어디가 임직원 외부 계약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흐릿함이 바로 하락 장세에서 가장 무서운 연료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불확실성의 영역을 하나씩 좁히는 것만으로도 가격 탄력성은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분기별 총언락 기타 해제 경로 보상, 투자 등의 최소, 최대 구간, 내부 약정과 히스토리의 범위, 오프 올램프 개방 순서와 기준, 이런 항목들이 투명해질수록 숫자로 확인되는 공포로 전환되고 그 순간 시장은 견딜 수 있는 충격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변이는 램프 설계입니다. 올램프 입구는 빠르게 넓히되 오프램프 출구는 유동성 규제 파트너의 준비 상태에 맞춰 단계적으로 여는 전략이 채택되어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답답한 통제로 느끼지만 초기 균형을 깨트리는 전면 오픈은 오히려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구가 동시에 열리면 언락 보상 외부 계약의 물량이 한 방향으로 쏠리기 쉽고 회복 탄성 없이 급락하는 자산에 제도권 파트너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KYB 기업 실사라는 관문을 두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무질서한 자유는 단기 쾌감을 주지만 제도권 연결과 장기 생존을 허락하진 않습니다. 규칙 있는 자유, 이것이 안전한 유동성 공급과 도메인 신뢰의 바닥을 만듭니다. 한편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초기에 입구, 경험 출구를 비대칭으로 설계해 유동성 쇼크를 피하면서 사용자 상인 유틸리티를 먼저 증명하는 방식을 씁니다. 파이와 경쟁하자는 뜻이 아니라 사람 기반 네트워크의 여러 해법을 병렬 학습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파이코인은 끝없이 하락하는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언락 스케줄이 꾸준한 상수항으로 하방 압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익혀야 할 숙제죠. 둘째, 상장 이전 약정과 기원의 임직원 보상 토큰이 있다면 그리고 일부가 생계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자연 현금화된다면 이는 달력에 없는 공급로 체감됩니다. 셋째, 외부 기업의 토큰으로 직접 투자한 케이스가 존재한다면 해당 기업의 운영자금 수요에 따라 기간별 매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 세 갈래를 한 꿰미로 묶는 것은 심리입니다. 얼마가 언제 더 나오나? 라는 질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매수자는 방어적이 되고 매도자는 선제적이 됩니다. 이 비대칭이 바로 끝없는 하락처럼 보이는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명확합니다. 추측을 절대화하지 말고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언락 캘린더, 램프 개방 기준, KYB 진행 현황, 내부 보상 구조의 원칙, 이 중 일부만이라도 더 투명해지면 시장은 숫자로 환산 가능한 두려움으로 이동합니다. 그때부터는 흡수 재평가 균형이라는 정상 작동의 톱니가 다시 맞물립니다. 반대로 불확실성의 장막이 짙어질수록 스토리가 수요를 이깁니다. 우리는 스토리보다 숫자를, 공포보다 구조를, 일시적 반등보다 중장기 신뢰의 축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끝으로 많은 분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혹시 나는 이미 늦은 걸까? 늦음의 정체는 대개 비교에서 옵니다. 어제의 고점 이웃의 수익률,
타 코인의 급등. 그러나 네트워크의 본질적 가치는 오늘 쌓은 문서, 테스트, 유틸리티 규범의 총합입니다. 한 줄의 커밋, 한 번의 사용자 인터뷰, 한 개의 가이드 문서가 내일의 밸류에이션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전히 다른 길을 보고 싶다면 인터링크 네트워크처럼 사람 인증과 실사용을 전면에 세운 실험들을 옆에서 관찰해보세요.